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이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8번째 시간으로 조도를 다녀오면서 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도를 다녀오면서. 무릇 사람이 땅을 딛고 자유롭게 목표한 바를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만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또 있을까? 몇 년 전 출장을 가게 된 진도군 조도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사람들의 선입관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며 한번 그렇게 내리에 박혀버리면 고정관념화되기 십상이다. 상당히 먼 곳이었으며 오지였기에 곤혹스러웠고 가급적이면 다른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곳이 조도라는 곳이었다. 조도는 우리나라 남동쪽 끝자락의 섬 진도에서 한참을 배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하조도가 있고 상조도가 있는데 다리가 있어 이를 연결해 놓았다. 남쪽 끝자락이다 보니 가는 데만 하루가 거의 소비될 만큼 먼 곳이었다. 다행히 휴가 성수기인 여름철이 아니었으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때였다. 우리 일행 4명은 가는 길도 각자여서 진도 선착장에서 모여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하였다. 한 친구는 목포로 비행기를 타고 간 후 목포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얻어 타고 선착장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고 또 한 친구는 광주에서 진도로 해서 선착장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다. 나머지는 차량을 이용해 서해안 고속도로로 목표까지 와서 진도로 내려오는 길을 이용했다. 선착장 주변의 차를 주차해두고 배를 타고 들어갔다. 아침에 출발했었는데 도착하니 오후 4시가 거의 다 되어 있었다. 다행히 날씨는 맑은 상태였고 천우신조였는지 바람도 심하지 않았다. 배의 요동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잔잔했다. 30여 분의 순조로운 항해 후에 우리는 선착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말로만 들었던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어촌 마을의 한 자락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국립공원이 되었는지 의아스럽기도 하였다. 일단은 숙소부터 정하기로 하였다. 여강급으로 있는 곳이 3곳 정도였는데 접근성이 좋고 깨끗해 보이는 곳으로 정하고 말았다. 짐을 그곳에 놔두고서는 다음으로 상시적으로 식사할 곳을 찾아 정했다. 면변한 식당도 그리 많아 보이진 않았다. 관광철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탓인지 관광객도 눈에 띄질 않았다. 다음 날이 되었다. 한 친구가 아침에 산을 다녀온 모양이었다. 이곳에 사는 한 아주머니를 만나 여러가지 정보를 입수해 왔다. 그래서 그날 저녁 그곳으로 식사를 하러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갈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고정적인 식사처를 바꿔야 하겠다고 했더니 먼저 정한 식당 아주머니에게 미안한 일이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여러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남달랐다. 다음 날에는 전체 인원을 일출을 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산행을 감행하게 되었다. 일찍 서두른 탓에 제대로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었다. 동해안의 일출과는 또 다른 면의 일출은 장관을 연출하였다. 그것이 왜 국립공원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여기저기 산재에 있는 다도해 속의 일출은 또 다른 운치를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는 하찮은 돌 하나 마음대로 옮기고 집을 옮기고 하는 것 등이 임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핸드폰 카메라로 한 컷을 찍고는 산을 내려왔다. 출장을 가기 전에는 그렇게 고깝게 여겼고 불편해했었는데 막상 그런 일출을 보고 나니 오지 않았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뻔한 일이 되었을 듯 하였다. 인근에 있는 관매도가 관광지로서는 더 유명하다고 했다. 다음에는 등대를 가보기로 했다. 바람이 무척이나 세차게 불었다. 등대로 가는 길도 줄기찬 바람으로 인해 순조롭지 않을 정도였었다. 외롭게 섬 가장자리에 우뚝 솟아있는 등대였다. 묵묵히 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위용에 압도되었다. 여객선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심한 바람 때문에 일렁이는 요동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육지에서의 바람과 바다에서의 바람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뱃속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느끼는 요동이 전해져 오는 듯했다. 오래전에 진도와 육지와의 소통을 위해 광 케이블을 설치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광 케이블도
물살이 거친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 무용지물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물살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주었다. 1597년 선조 30년 9월 정유재란 때 명랑해전이 이곳에서 있었다. 백의중건했던 송의순신 장군이 다시 복귀해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맞아 통쾌한 승리를 일구어내었던 곳이었다. 울돌목이 바로 명량이 바로 진도와 육지 사이의 해협을 일컫는 것이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왜군이 저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전장을 지휘했던 해전사의 전무후무한 기록 23전 23성의 대기록을 남긴 충무공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듯했다. 이 명랑해전은 20전 때의 일이었다. 이로써 전세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나라를 구했다고 할 수밖에 없으리라. 아침에 길을 나섰다 한 아주머니가 길 옆에 생선을 팔고 있었다. 장정의 발동만한 빛나는 숭어가 너댓 마리 담겨져 있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니 단돈 10,000원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획량이 풍부한 곳이구나 하는 실감을 절로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 식당 여주인은 검은 비닐봉지에 난을 20여 촉씩 4개 쌓아두었다. 가져가서 잘 키워보라고 말이다. 참으로 순박한 인심이었고 섬의 풍성한 인심을 가득 안고 귀경길에 올랐다. 그때부터 난을 키우는 데 애정을 갖게 되었다. 사람의 예단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실감나게 느끼고 온 곳이 조도를 다녀오며 느낀 바였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실체와 진실을 알기까지에는 속다는 건물임을 실감나게 느끼고 왔다. 경험해 보기 전에는 섣불리 만사를 고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왔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